자, 봅시다. 또 여러분 학교 교재에 이거는 31페이지에 산염기 대소 비교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산염기 대소 비교는 일반학의 산염기 대소 비교하고는 많이 경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기분자의 산염기 대소 비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유기분자의 산염기 대소 비교는 이런 이제 정성적인 설명 방법을 써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어떤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짝산 짝염기 개념을 사용하는데, 짝산과 짝염기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만약에 짝산이 산해리를 하면 짝염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짝염기가 가수분해를 하면 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짝이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물질에 대해서 H 플러스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염기가 그게 세다 라는 뜻은 그 산이 아주 안정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짝산이 세다라는 얘기는 그 염기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또 안정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짝산이 산해리를 하면 염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짝산이 산해리를 잘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더 센산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짝염기가 가수분해를 하면 짝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진 그 짝산이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염기 입장에서는 그 가수분해 반응을 훨씬 더 잘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은 매우 경험적이기 때문에 얘를 왜 그런지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은 사실은 물리적인 근거가 아주 희박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아주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지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기분자의 산염기 대소 비교 사실은 엄청나게 양이 광범위합니다만 여러분 교재에는 딱 이게 나옵니다. 질소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질소 이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소가 이렇게 sp3 혼성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의 혼성 오비탈이 sp3인 경우를 표현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민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민의 경우 우선 첫 번째 1. 요 녀석에 대한 이게 구조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아민과 관련해서 질소에 이렇게 슈셔만 있는 이런 경우는 이름을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한 자리가 이렇게 탄소가 되어 나타나면 이때 1차 아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차라고 하는 건 바로 탄소에 붙어 있는, 질소에 붙어 있는 탄소의 개수가 1개라는 뜻이죠. 표기할 때는 1땡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1차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렇게 얘는 2차 아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렇게 3차 아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소 주변에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이 질소가 가지고 있는 짜잔, 요 비공허전자쌍 보이시죠?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바로 act as 염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H 플러스 산이 존재한다면 여기 있는 질소는 요 수소한테 이런 식으로 전자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질소의 비공허전자쌍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이 아민은 뭐가 된다?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염기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염기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보시다시피 누가 더 센 염기다, 누가 더 약한 염기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누가 더 센 염기고 누가 더 약한 염기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바로 짝산의 산성도를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짝산의 산성도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암모니아가 됐건 여기 있는 아민이 됐건 저기다가 H 플러스를 한번 붙여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저기다가 이제 H 플러스를 붙이면 구조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질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비공허전자 있잖아요. 요 비공허전자. 비공허전자가 요런 식의 H 플러스 그 H 플러스에 요렇게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때 질소가 각각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저 수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pKa를 다 계산을 해 두었답니다. 그래서 그 pKa가 값이 이제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바로 9.26, 10.64, 10.75, 그 다음에 10.75, 그 다음에 10.98, 10.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메틸아민이 10.64, 10.75, 하나, 둘, 셋, 세 개가 10.76.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나, 10.64, 그 다음에 10.98. 오케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붙은 알킬 그룹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숫자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숫자를 외울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짝산의 산성도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그 대소가 어떻게 경향성이 있는지만 좀 살펴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따져볼 수 있는 건 sp3 질소의 경우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질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경우
요 수소의 pKa가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략 변해요? 9에서 10 사이. 요 사이에 이 수소의 pKa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p3 혼성을 하는 질소에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공호 전자, 비공호 전자, 비공호 전자, 비공호 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수소가 붙어서 질소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수소의 pKa는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9.26이나 10.76이나 이건 막 거의 그냥 고만고만하잖아요. 그 고만고만한 영역대가 대략 9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경향성이 잘 봐요. 9.26, 10.64, 10.98로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탁 감소하죠. 점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 pKa는 이 숫자가 클수록 센산이란 얘기예요? 약산이란 얘기예요? pKa는 이 숫자가 클수록 이게 약산이란 얘기죠. 보이시죠? 숫자가 클수록 이게 그냥 약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숫자가 클수록 약산이어서 이 네 개 중에는 제일 약산이 누구예요? 얘가 제일 약산이지. 그러면 잘 봐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염기가 보세요. 산이 안정할수록 짝염기가 센 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짝산이 안정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성도가 적다는 얘기는 이 수소가 여기에 붙어서 이 H 플러스가 여기 붙어서 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안 떨어진다니까 약산이라는 얘기지. 그럼 잘 안 떨어지니까 이 수소는 질소에 붙어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안정한 짝산을 이루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짝산이 안정할수록 그 짝염기가 센 염기가 된다며.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보시다시피 2차 아민 얘가 바로 얘네들 중에는 가장 염기성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교에서는 자 그냥 암모니아 그 다음에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에서는 짝산의 산성도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게 산성도가 제일 약해. 그 말은 역으로 염기성은 이게 제일 세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묘하게도 이 암모니아는 일종의 뭐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 0차 아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0차, 1차, 2차, 3차에서 2차가 가장 염기성이 세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당히 복잡한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1. 차수가 클수록 유도 효과가 커서 플러스 전하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요거하고 완벽하게 같은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여러분 교재에 나와서 겸사겸사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이게 있을 거예요. 카보캐타이온 안정성. 자, 여기 카보캐타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바로 탄소 양이온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탄소 양이온 안정성 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탄소 양이온이 사실은 뭐 억지로 그리자면
이런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자, 요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이때 각각을 얘를 메틸, 얘는 1차, 2차, 3차 탄소 양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배웠어요? 바로 1이 갈수록 더 안정하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왜? 이렇게 차수가 클수록 어떻게 돼? 이 탄소들이 주변에 있는 알킬 그룹 탄소들이 중심에 있는 탄소 양이온에 이런 식으로 전자 밀도를 일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수가 클수록 그 전자 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중심 탄소에서 어떻게 된다? 양전하 밀도가 감소하고, 그래서 탄소의 양이 조금 더 안정해진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죠. 또한 동시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이런 컨셉도 이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탄소의 양이온 안정성에서 차수가 클수록 더 안정하다는 얘기를 하죠. 여기 질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얘 중에 이렇게 유도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일부의 전자 밀도가 극성 차이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이런 효과를 다 유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유도 효과에 의해서 어디가 저 탄소 양이온이 됐건 질소 양이온이 됐건 전자 밀도를 조금 더 잘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탄소가 많이 달려 있을수록 더 많은 전자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질소 플러스가 어떻게 된다? 유도 효과에 의한 안정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요 0차, 1차, 2차, 3차 질소 양이온 중엔 유도 효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3차가 가장 안정하다고요. 가장 안정해야 된다고. 이 3차 양이온이 가장 안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2차 암모늄 양이온이 가장 안정하지. 가장 안정하지. 그럼 여기에 뭔가 또 다른 요소가 또 고려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냐? 자, 적으셨죠? 자, 칠판 지웁니다. 칠판 지워요. 자, 칠판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재밌는 건 모든 pKa 혹은 pKb도 마찬가지인데 는 이게 또 사실은 다 숫자니까 측정된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실험을 통해 측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수용액 중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 9.26이 됐건 10.76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측정된 거다? 바로 물. 물? 자, 물 속에서 측정된 거다라고 하면 뭐를 항상 고려해야 될까요? 바로 수소결합이요.
자, 여기 암모늄 양이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대로 저 질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일 텐데 얘가 물속에 있다면 이렇게 혼자 있겠어요? 에잉, 그럴 리가 없죠. 바로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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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와 뿅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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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 이렇게 뭘 하게 될 거냐면 하이드로젠 본딩, 바로 수소 결합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것에 반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가 되어 탄소가 늘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렇게 수소 결합이 보시다시피 이 암모늄 양이온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어요? 조금 나타났어요? 수소 결합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죠. 즉 질소 주변에 직접 붙은 수소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탄소가 많아질수록 수소 결합을 물속에서 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거나 수소 결합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수용액 중에서 안정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소 결합을 물속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요 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수소 결합에 의한 안정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암모니아가 됐건 1차, 2차, 3차 저런 염기가 됐건, 그러니까 뭐 아민이 됐건 H 플러스한테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염기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짝산의 산성도 비교를 할 때 보시다시피 단순 유도 효과로만 보자면 차수가 클수록 유도 효과에 의해서 질소 플러스가 많이 중화가 돼서 안정할 것 같지만 수소 결합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가장 안정하다고요. 즉 수소 결합 안정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 유도 효과 안정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 효과가 서로 지금 상반되죠. 상반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효과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중간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연찮게 2차 아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가 sp3 혼성을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소에 붙은 수소의 pKa가 9에서 10 사이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묘하게도 아민은 0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2차가 염기성이 가장 커집니다. 그것을 저렇게 유도 효과와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의 경쟁성으로 설명을 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질소가 sp2 혼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sp3는 아민이라고 했잖아요. sp2라고 하면 이민인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질소에 이렇게 H 플러스가 붙어서 질소가 플러스가 되면 그게 sp2 혼성이면 이때 이 수소의 pKa는 대략 4에서 5 정도가 됩니다. 아까 sp3는 얼마였죠? 9에서 10이었죠. 그거에 딱 반띵 정도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에 비해 산성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sp3 질소에 비해, 자 보세요. 산성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염기성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염기성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바로 S 캐릭터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 전자를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자쌍의 반응성은 매우 감소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소의 짜잔, 자 여기에 H 플러스가 반응을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이 될 텐데, 이때 이 수소의 pKa가 얼마라고요? 자, 외울 수는 없어요. 다 대략 9에서 1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요 질소의 혼성 오비탈이 뭐니까요? sp3니까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짜잔,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습니다.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피리딘이라고 하는데, 유기화학 실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죠. 뭐 용매로 사용되기도 하고 염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얘가 어쨌거나 H 플러스랑 반응을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pKa가 얼마로 나오느냐? 4에서 5 정도인데 대략 값이 5.25 정도 나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4에서 5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혼성 오비탈은 sp2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센산이고 어디가 더 약산이에요? pKa는 작을수록 더 센산이죠. 그럼 산이 셀수록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약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sp3면 S 캐릭터가 몇 %예요? 25%고 sp2면 33%죠? 그럼 이때
둘 중에 S 캐릭터가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당연히 이쪽이 크죠. 그런데 재밌게도 S 캐릭터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전자를 끌어들여요. 그럼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여 비공호 전자가 S 캐릭터가 큰 질소 원자에 강하게 속박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소가 여기 있는 비공호 전자가 질소 쪽으로 속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비공호 전자는 외부 산한테 전자를 제공하기가 이 녀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S 캐릭터가 크고 전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전자 제공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질소 sp2 혼성에 대해서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닐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아닐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성격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질소에 비공유 전자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짜잔 있기는 한데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만약 이렇게 H+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닐린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pKa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4.6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누구랑 pK가 비슷하냐면요, 이 sp2 혼성한 애들이랑 pK가 비슷하고 일반 아민보다는 산성도가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 아민보다 산성도가 확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가 어떻게 돼요? 보통의 아민보다 염기성이 매우 작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압 하면서 요 비공유 전자쌍의 공명 안정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랑? 여기에 있는 벤진골이랑.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조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벤진골이랑 이중결합이 되면서 비공유 전자가 이쪽으로 옮아가고 이 벤진고리 쪽이 마이너스, 질소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병구조적 성격 때문에 여기 일부 기여를 해서 이 질소는 이 자체가 전자가 부족한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부족하니까 다른 H+한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자 제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전자 제공 능력이 떨어지니까 산이 됐을 때 산성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질소를 토대로 한 산성도 비교에서는 저런 식의 뭐냐면은 pK 영역대가 있는데 이 pK 영역대에 대해서 저런 설명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예시가 있으나 학교에서 이제 다룬 내용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있는데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 강의 말고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몇몇 유기화학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올린 게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게 있거든요. 거기도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로마티시티, 그 다음에 피린 관련해서,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아로마틱한 분자들, 그리고 UV 비적을 어떤 분광학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추가로 넣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좀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그 강의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제가 올려놓은 강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잘 해두었으니까 바쁘더라도 꼭 봐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하면 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안녕.